무대 위 조명이 한 번 꺼졌다 켜지는 순간 객석은 큰 파도처럼 들썩였다. 전광판에는 예정에 없던 자막이 번쩍였다. 잠시 후 프로그램 순서 변경 안내. 소리 지르는 팬들의 목소리가 복도와 로비를 채웠고 휴대폰 불빛이 별자리처럼 반짝였다. 김용빈이 양 나온대? 지금 누군가의 외침이 도화선이 되었다. 순식간에 웅성거림은 불신은 분노로 변했다. 앞줄의 관객은 입술을 깨물었고 뒤편의 정면 팬은 티켓을 부여잡은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무대 뒤 인이어를 꺼낸 이명웅은 모니터 스피커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태프와 눈빛을 교환했다. 김의재는 대기실 문턱에 기대어 무릎을 톡톡 두드렸고 이찬원은 보도당 젤리를 내려놓으며 이건 좀 심상치 않다 라고 낮게 말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다. 정말로 윈이 오늘 무대에 서지 않는 걸까? 제작진은 오프닝 VCR 시간을 최대한 늘렸다. 하이라이트 영상은 유난히 길었다. 관객의 시선이 화면에 꽂힌 그 찰나. 컨트롤 박스 앞에서 누군가가 목이 쉬도록 외쳤다. 채널 B가 휜다. 라인 다시 잡아. 시작 30분 전. 갑작스러운 낙뢰로 인근 변전소가 순간 정전되면서 메인 콘솔 일부가 리부팅을 반복했고 송출 타이밍이 전부 틀어졌다. 문제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서프라이즈 무대로 설계된 김용빈의 오프닝 동선 자체가 이 돌발 상황과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원래 계획은 이랬다. 1막 마지막 곡이 끝나고 객석의 조명이 어둑해지는 순간 2층 발코니의 작은 문이 열리고 청색 스포트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아래로 미끄러진다. 그 빛의 중심에 소년 시절의 사복을 닮은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은 김용빈이 조용히 등장한다. 그는 계단을 하나씩 내려오면서 무대를 바라보는 대신 관객 한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안무가 설계했다. 마이크는 춤을 섞어 올릴 수 있을 만큼 낮은 게인을 유지하고 현악은 미세하게 볼륨을 내린다. 노래는 관객의 호흡 사이로 스며들어야 했다. 조용히 시작해 폭발하는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어둠과 정확한 타이밍을 먹고 사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전과 리부팅 사이 조도는 마음대로 춤을 추었고 대기실 내 내레이션 큐는 9초씩 뒤로 밀렸다. 지어 안전을 위해 2층 발코니 출입이 일시 봉쇄되면서 동선 자체가 사라졌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은 급히 순서를 바꾸려 했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들려온 한 문장 김용빈 컷이 어렵다. 가 전화기와 메신저를 타고 불참이라는 왜곡된 소문으로 번졌다. 몇 분 후 그 소문은 객석 가운데를 통과하며 폭풍이 되었다. 무대 매니저는 손에 주인 클립보드를 던지듯 뒤적이며 외쳤다. 인프로 너 두 곡 바로 붙여. 찬원이는 토크 분량 늘려. 희재는 앵콜 체제로 데뷔. 그 말 속에는 당황, 분노, 안타까움이 뒤엉켜 있었다. 이명웅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찬원은 관객에게 건넬 농담을 몇 개 더 떠올리다가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김의재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다시 조이며 오늘 무대 우리가 지켜야 한다 라고 입술을 일궜다. 그 사이 객석 중앙 통로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팬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을 시도했고 스태프가 말리면서 실랑이가 이어졌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정면으로 담지 못했지만 관객석의 조조한 공기와 흔들리는 빛이 모든 걸 암시했다. 왜 지금이냐고라는 울분 섞인 목소리. 약속했잖아라는 항해.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 그 약속은 사실 김용빈이 가장 지려하게 지키고 싶어 하던 것이었다. 제작진이 뒤늦게 공개한 비하인드는 이렇다. 김용빈은 당일 리허설 직후 조용히 대기실을 나와 백스테이지 끝 창가에 서 있던 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는 이날 공연을 위해 항암 치료를 잠시 미루었다는 10년 팬의 어머니였다. 티켓은 팬클럽이 모아준 것이었고 석은 의사가 허락한 단 40분의 관람을 위해 맨 끝 통로 자리였다. 노래 한 곡, 그러니까 단 한 소절이라도 바이에서 듣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작진이 공개한 김용빈의 메시지는 흔들리는 글씨로 시작해 또렷한 마침표로 끝났다. 그는 그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정확히 3m 떨어진 지점에서 노래를 시작하도록 동선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발코니가 아닌 중앙 통로로 떨어지게.
관객이 아닌 한 사람에게 무대가 아닌 삶의 한복판으로. 하지만 통로로 이동하려면 관객 이동이 안전요원과 소방허가가 다시 필요했다. 낙뢰로 시스템이 흔들린 시간 동안 허가서는 전자결제에 묶였다. 제작진은 결단해야 했다. 그럼 몇 분만 더. 이 몇 분의 지연이 객석에는 불참이라는 공포로, 에는 변경이라는 위험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사이 이명웅과 김희재, 이찬원은 각자의 방식으로 객석을 붙들기 시작했다. 이명웅은 평소보다 낮은 톤으로 전주를 끌어냈고, 김희재는 마이크 거리를 반뼘 뒤로 빼며 공기의 감도를 올렸다. 이찬원은 관객석 끝줄다리와 눈을 맞추며 오늘 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라고 말했다. 그는 그 약속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결정적 순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왔다. 이막 작곡이 끝나갈 무렵 캐스워크의 보조 스크린이 번쩍이며 전혀 다른 영상이 재생되었다. 색 보정도 덜 된 손떨림이 그대로 담긴 클립. 병원 복도의 하얀 빛과 휠체어 휠의 작은 그림자. 그리고 짧은 음성. 엄마, 오늘 정말 가요. 무대 가까이서. 영상 아래 자막이 떴다. 여러분의 황호가 누군가에게는 치료가 됩니다. 객석은 일순 정지했고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았다. 그때 중앙 통로 뒤쪽에서 낮고 맑은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기 시작했다. 나를 부르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손을 모았다. 민은 한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쥐고 다른 손으로 관객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앞으로 걸었다. 그는 한 사람을 향해 노래했지만 동시에 모두를 껴안고 있었다. 이명웅은 무대 옆에서 눈시울을 글썽이며 박수를 맞췄다. 김희재는 헤드셋을 벗고 허공에 작은 십자 표시를 그리듯 손을 흔들었다. 이찬원은 객석을 바라보며 이 모양으로 됐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무대 위 라이트가 다시 살아나자 그는 조용히 코러스를 받았다. 안전요원들은 통로 양끝을 버티며 조용한 길을 열었고 그 길 위로 노래가 흘렀다. 곡이 끝나자 마이크가 살짝 울렸다. 김용빈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한마디를 보탰다. 여러분,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객석은 폭발처럼 터졌다. 전광판에는 즉시 한 줄의 문장이 떴다. 지연으로 순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른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설명은 의미를 잃었다. 사람들은 이해보다 제어를 얻었다. 수라장이었던 현장은 약속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엔딩 후 제작진은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안전승인 도장과 동시에 김용빈의 개런티 일부가 익명으로 병동에 기부되었다는 사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붙어 있었지만 기부 내역 확인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고 결국 총과 RPD가 이건 알려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소문은 공연 이후 역으로 번졌다. 아, 나온다더니 가장 깊이 들어왔다. 규모는 이내 힘을 잃었고 좌석을 박차고 나가려던 관객 한 무리는 다시 돌아와 스태프에게 인사를 남겼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그를 맞았다. 이명웅은 짧게 포옹하며 말했다. 이게 내 방식이구나. 김희재는 장난스레 다음엔 미리 말해줘. 장 2개 필요했잖아 라며 웃었고 찬원은 손바닥을 내밀었다. 형, 오늘 약속 다 지켰어요. 그 말에 김용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에는 객석에서 스며나온 빛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날 밤의 쇼는 완벽하지 않았다. 음량은 군데군데 찍혔고 조명은 뜨겁게 반짝였다. 그러나 관객이 기억한 것은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결정적 부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대를 바꾸고 소문을 돌려 세운 그 시간이었다. 공연의 언어가 박수와 조명과 음향을 넘어 사람과 사람의 사이로 건너간 시간. 제작진의 비하인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쇼를 만들었지만 그날 쇼는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줄의 포스트 스크립트. 다음 공연의 일막 마지막 스포트라이트는 다시 관객의 통로 위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 문장은 선언이었다. 무대가 관객을 찾아가겠다는 마침내 깨달은 약속의 방식. 김용빈이 안 나온다고라는 소문으로 시작된 아수라장은 그래서 더 가까이 왔다는 증언으로 끝을 맺었다. 그 밤 트로트 쇼의 정의가 조용히 바뀌었다.
눈물과 박수, 그리고 한 소절의 진심이 무대를 다시 발명했다.